안녕하세요. 몬소린강의 신화를 강의하는 김선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만주의 숲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전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주라고 하는 곳은 1200km에 달하는 다싱한닝 산맥을 경계로 해서 동쪽은 만주, 서쪽은 몽골이라고 하죠. 그리고 북쪽으로 러시아와의 경계 지역에 러시아에서는 아무르강, 중국어로는 헤이룬강이라고 하는 강줄기가 흐르고 또 백두산에서 발원하는 송하강이 흘러가고 우스리강이나 넌강 등등 여러 개의 강줄기들이 교차하면서 넓은 벌판이 이루어진 그런 지역을 가리킵니다. 다싱한닝이라고 하는 이 산맥이 워낙 길고 넓기 때문에 많은 민족들이 이 일대에서 수렵을 하면서 살아갔어요. 퉁수 계통의 민족들 특히. 그래서 에벤키, 오로첸, 또 허저족, 다우르족 이런 민족들이 여기에 깃들어 살고 있었고 또 만주족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인구수를 가진 민족이라고 하겠죠. 다싱한닝 산맥 일대에서 그들이 기대어서 살아가는 공간이 바로 숲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숲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들의 시선으로 볼 때면 일종의 공유제라고 혹은 공유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찍이 그 가렛 하딩이라는 학자가 1968년에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논문을 하나 써가지고 그게 이후에 경제학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그 이론의 핵심은 이 공유지라고 하는 곳은 주인이 없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서 막 사용을 하고 그러다 보면 남용과 고갈의 위험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 다싱한닝의 숲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공유지면서 누구나 들어가서 사냥도 막 하고 나무도 막 베어내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나 만주의 숲에서 살아가는 민족들은 그 공간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원래의 모습대로 그대로 지켜오면서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숲에서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 동물, 식물 그 모두가 인간과 호혜적 관계에 있으면서 그들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우리 인간과 자연계의 모든 것들이 같은 생명의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유가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 만주의 숲이라고 하는 공유의 공간에서는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이러한 사유를 보여주는 신화가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좀 만주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만주의 다싱한닝 산맥을 지나가면서 보면 워낙 의도가 높다 보니까 나무들이 아주 높게 자라고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산과 비슷한 산들이 1200km에 달하도록 그야말로 가도 산인 그런 곳이 다싱한닝 산맥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주와 몽골 초원을 갈라주는 이 다싱한닝 산맥 일대에서 수렵을 주로 하면서 살아가는 민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수렵의 대상이 되는 동물과 인간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숲의 주인이라고 여겨지는 산신에 대한 신앙,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신화와 환경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도 살짝 소개해드렸지만 이런 수렵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곰과 호랑이가 가장 중요한 동물이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곰을 잡아서 곰이 죽었을 때도 곰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할머니께서 잠드셨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래서 곰 끌고 집으로 가야 해 이런 말도 할머니 모시고 집으로 가야 해, 마을로 가야 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먹게 해주고 우리를 살게 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곰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 숲속의 가장 중요한 동물들인 곰과 호랑이 이들을 사냥할 때는 많은 금기가 또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무시무시한 동물이면서 가장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동물이다 보니까 곰에 대한 토템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숲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곰과 호랑이의 신화 이런 것들은 두려운 대상이라면 아예 우리의 조상으로 삼자.
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토템이 생겨나는 것이죠. 토템이라는 뜻은, 단어의 뜻은 같은 친족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곰과 내가 혈족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곰이 죽으면 할머니가 잠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그런 맥락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생태 환경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이제 곰과 인간의 혼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곰을 시조 할머니나 할아버지, 특히 할머니로 생각을 해요. 에벤 귀족이나 오로첸족, 다우르족 할 것 없이 다싱한닝 산맥의 일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곰을 자신들의 조상, 할머니라고 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슬럭 에벤키의 신화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곰은 원래 인간의 일종이었다. 네, 이 숲속 사람들은요, 숲속의 모든 동물들을 인간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껍질만 다른 인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곰도 원래 인간의 일종이었다. 무척 총명했고 사람을 뛰어넘는 기억력과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숲속에 사는 앙콤이 청년 사냥꾼을 보고 그만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앙콤이 우렁각시처럼 매일 그 청년이 사는 데 와갖고 밥도 해주고 청소해주고 밤 되면 따뜻한 술로 가죽도 깔아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 곰과 함께 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로첸족이 전승하고 있는 곰 신화도 보면 한 사냥꾼이 곰하고 같이 동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앙콤이 새끼를 한 마리 낳았죠. 근데 어느 날 앙콤이 새끼를 데리고 먹을 걸 찾으러 나갔어요. 근데 그 사이에 사냥꾼이 곰에게서부터 도망친 겁니다. 동굴에 와보니까 사냥꾼이 사라진 거죠. 어디 갔지? 그래서 새끼를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청년이 먼 곳으로 강물을 따라서 배를 타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앙콤이 막 불렀죠. 야, 돌아와 돌아와 하는데 청년 사냥꾼이 뒤를 한번 보더니 그냥 가는 거예요. 아, 네가 그냥 간다고? 좋다. 그러면서 앙콤이 새끼곰을 반으로 잘라가지고 반은 네가 데리고 가 하면서 사냥꾼에게 던지고 반은 자기가 데리고 숲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앙콤이 데리고 간 새끼 반쪽은 곰이 되었고 청년 사냥꾼이 데리고 돌아간 반쪽은 오로첸족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곰의 생명의 가치가 같다라는 것, 인간과 곰이 혈족이라고 하는 것, 이런 어떤 사유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많은 민담에 보면은 동물하고 인간이 혼인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의 시선으로 야, 곰하고 인간이 어떻게 혼인을 해? 이게 말이 되니? 라고 지금 우리의 시선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동물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깊은 성찰이 들어있는 얘기다. 숲의 모든 동물들은 껍질만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인식에는 곰과 나의 생명의 가치가 대칭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들어있는 거죠. 인간이 동물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다싱한닝 산맥 일대에는 이런 알선동이라고 하는 거의 2,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동굴이에요. 이런 큰 동굴부터 자그마한 동굴까지 상당히 많은 동굴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군 신화에도 곰과 호랑이가 동굴에 들어가서 마늘과 쑥을 먹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곰이 여자로 변해가지고 웅녀가 되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신의 아들하고 혼인을 해서 단군 왕검을 낳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곰과 호랑이가 어떻게 보면 여성 신격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곰이 웅녀로 변해서 천신의 아들하고 혼인했다라고 하는 것이 단군 신화라면 퉁구스 계통 민족들의 신화는 그냥 곰이 인간하고 직접 혼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 단군 신화도 퉁구스 계통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암콤과 사냥꾼의 이런 혼인의 이야기, 이 맥락에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만주족의 조형물들, 이거는 곰신이고 이거는 호랑이 신이에요. 이 둘 다 여신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주족 신화 속에서도 곰신, 호랑이 신을 다 여성으로 보는 것하고 오로첸족도 그 암콤을 여성으로 보는 것하고 다 같은 맥락에 있는 그런 신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 바탕에는 사실은 샤머니즘적인 사유가 깔려 있습니다. 자,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요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그 샤머니즘의 부정적인 측면, 사람을 미혹시키는 그런 게 아니야?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샤머니즘의 본질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종교관념이면서 동시에 인간과 자연의 소통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샤머니즘은 인간과 자연과의 그 소통, 균형, 이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생태적 사유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곰과 인간의 혼인 신화도 역시 샤머니즘의 본질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환웅과 웅녀의 혼인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퉁구스 계통의 민족들이 오랫동안 전승해온 암콩과 인간 청년의 그 혼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와 같은 맥락에 있다라고 저는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웅녀가 곰이 인간하고 직접 혼인하는 게 아니고 웅녀라고 하는 인간으로 변해서 혼인을 하죠. 네, 직접 혼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신화시대에서는 상당히 벗어나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천신의 아들하고 이제 환웅하고 혼인을 한다라고 하는 요 이야기는 어찌 보면은 고조선이라고 하는 국가가 성립되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오랫동안 전승해온 그 신화의 맥락에서 천신의 후손이라고 하는 환웅을 등장시킴으로 해서 정통성과 신성성을 가진 왕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신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환웅과 이 웅녀의 혼인 이야기, 이것은 고조선의 정통성과 신성성을 보여주는 고조선의 신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숲속의 사람들이 전승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야기, 산신에 대한 신화와 신앙,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